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한복을 만들고 있는 한복하는 희연이고요. 오늘은 전통 소품 중에서 의미가 참 예쁜 액마기 버선 또는 타레 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게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액마기 버선은 말 그대로 나쁜 기운을 막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만든 버선인데, 또 타레 버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타레 버선은 끈을 길게 만들어 발목에 타레처럼 감아 묶는 형태의 버선인데, 아이의 발과 다리를 감싸면서 탈 없이 잘 자라라는 마음을 담았고, 끈을 여러 번 감는 모습 자체가 나쁜 기운이 쉽게 들어오지 않게 막아준다고 해서 액마기 버선이라는 의미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새해도 다가오고 하니까 액마기 버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중에는 이제 키링으로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복을 하다 보니까 이 버선을 만드는 방법에 좀 중점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커요. 생각보다 키링보다는 많이 크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 위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시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시는 모양이 붙는 이유는 단순히 꾸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시가 단단하고 오래 보관이 가능해서 또 의미로 보면 잘 자라고 끊기지 말고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매달아 두는 장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더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자시 장식을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어 봤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이렇게 색동 무늬가 있고 그냥 양단으로도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는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렇게 이 안에 자시가 들어가는 타레 버선, 그리고 안감을 양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안감이 바깥으로 모양이 나오게끔 디자인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럼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겉감으로는 이렇게 면 20수가 있고 또 무명 원단으로 하셔도 되고요. 겉감이 2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안감도 2장이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그 말의 해인데 빨간색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제가 빨간색 원단을 준비했는데, 하얀색하고 빨간색이 참 잘 어울리고, 그리고 붉은색은 액을 막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어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안감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님이라고 해서 발목을 아까 왜 타레처럼 묶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색동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양단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2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좀 도톰한,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톰한 느낌이 좋아서 이온스 심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온스 심지를 이렇게 뽕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미 이제 재단을 해놨어요. 버선을 보시면 버선에서는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요. 요 윗부분은 목이라고 하고요. 목이라는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은 순욱이 있고, 여기 뒤꿈치, 요 앞에는 코에는 대부분 장식으로 수술을 많이 달아 놓죠. 근데 저는 이번엔 수술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형태만 만들어서 볼게요. 근데 저는 자시를 조금 이쁘게 하려고 중심을 잡아 봤거든요. 제 얘기가 빠른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갖고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럼 자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는 자시가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이 도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시가 들어가는 위치에
제가 이렇게 재단을 해 놓았거든요. 따로 분리가 되게끔. 그래서 자실은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겉감 한 장 있으면 이 부분에 이렇게 요 밑에 잘려진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또 윗부분, 목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목이 있는 부분 이렇게 놓여져 있건데, 자신은 여기서 끝까지 다 넣어도 되는 디자인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만,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되게끔 요 앞에만 좀 담아 놨어요. 한 5cm가 안 되게끔. 요 5cm 안 되는 이 지점에다가 자실을 달아줄 거예요. 자실을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실은 예로부터 색깔이 많이 쓰이는 색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붉은색, 그리고 오방색이라고 해서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세상을 이루는 5가지 기운을 뜻한다고 하는데, 보호하고 균형의 의미로 장식에 활용을 했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원단으로 색을 좀 조화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한 5가지, 지금 여기는 한 7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정사각형이거든요. 4cm, 4cm 잘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게 정사각형이 있으면 자씨는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4cm, 4cm 정사각형이 되어 있는 원단에다 가운데 지점에 이렇게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으로 헤라를 이용해서 선을 한번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반 접어 주세요. 대각선 접어져 있는 부분을. 그리고 다시 삼각형으로 접을게요. 가운데로 접고 또다시 그 위로 덮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돼요. 이 삼각형 모양 움직이지 않게 핀을 고정해 주실게요. 다시 한번 정사각형 원단에 대각선을 그어 주시고 이 부분을 접어 주실게요. 접어 주시고 다시 삼각형을 또 접고 또 다시 그 위로 덮어줘서 이렇게 자씨 모양이 되게끔 삼각형,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핀을 꼽을게요. 이거를 여러 개 만드시면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는 여기를 대략 4.5에서 5cm 되게끔 위치를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씨가 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색 배열을 하셔서 원하시는 색,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색깔은, 그리고 잠깐 여기 이제 접었을 때 이 접은 면이 보이지 않고 뒤돌아서 깨끗한 면을 이용해 주세요. 이왕이면 작아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접어져 있는 면은 안쪽으로 가게끔 하셔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이뻐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는데,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 않게, 핀셋으로는 모양 잡기가 어려우니까 바늘에 실을 꼭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시침을 해주세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주시면,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런 모양이 되게끔. 저는 색깔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아래 보라색을 좀 밑에다 놓고 쪼르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자씨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원단에 올려 봐야겠죠? 도안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겉감의 위치에다가 제가 대략 선만 잡아 놨어요. 전체는 표시를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자씨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만 잡아서 열펜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놨고, 이 자씨가 여기에 올라갈 거예요. 얼마큼 올라가느냐, 이게 많이 보이는 것보단 요 머리 요 끝에 부분이 한 0.5 정도, 0.5 정도만 되게끔 여기 위에다 올려주세요. 이쪽 방향으로. 이게 완성이 되니까 요 만들어지는 자씨가 이쪽으로 오게끔요. 그래서 완성선에 맞추어서 대략 4.5에서 5cm가 되게끔, 저는 그냥 제가 기준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도 되고, 그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을 많이 찾아보시면 타레버선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핀을 꼽아 놓을게요. 움직이지 않게 핀을 꼽아 놓고, 그리고 이제 위에 부분도 제가 따로 모양을 잡아서 도안으로 표시를 해 놨거든요. 다는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연결될 수 있는 부분만 펜으로, 열펜으로 그려놨어요. 겉쪽에다가, 겉감의 겉면이에요. 겉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 시접은 1cm 내외로 줬어요. 근데 여기는 사선이라서 다 잘라 놓으면 나중에 원단이 박아지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선은 그냥 시접을 놓은 상태로 7cm 주지 마시고 1cm 주지 마시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왜 사선인데 시접이 1cm냐? 원단에 식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도안에 식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식서 표시가 있어서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어도. 그래서 시접 1cm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완성선이 있거든요. 이 겉쪽에 이 왕선선 끝하고 여기에도 아까 완성선 표시를 해놨으니까 거기를 핀을 꼽아 놓을게요. 그리고 이쪽도 완성선이 있어요. 1cm 안쪽에. 그럼 이쪽에 또 완성선 있으니까 여기 꽂고 잘 놓으신 다음에, 지금 겉쪽에다가 표시를 해놔서 여기 완성선이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해 볼게요. 안쪽에도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그냥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완성선하고 만나게끔 이걸 안 해보셨으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크게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 선생님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완성선하고 맞추어서 핀을 꼽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처음과 끝까지 쭉 박아주시면 돼요. 처음과 끝까지 시접을 다 박아주시면 돼요.
이제 핀을 빼고 이렇게 젖혀 놓으면 여기 자씨가 보이죠? 제가 지금 떨려서 여기가 모양이 잘 만나진 않았어요. 얘가 좀 작게 만나야 되는데 자씨가 좀 크게 보이네요.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다리미로 한번 올려줄게요. 시접 방향은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올리다 보면. 좀 다리미 좀 하고 올게요. 시접 정리를 해줄 건데요. 얘는 몸판이라 여기는 잘라지면 안 되고요. 요 밑에만 1cm가 되게끔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겉감하고 안감하고 연결을 할 건데요. 제가 심지를 이온수 심지를 사용을 했다고 했죠. 원단을 좀 도톰하게 하고 싶어서. 근데 심지를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유의하실 거는 겉감을 이렇게 놓았을 때 요 코 부분이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도안을 놨을 때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도안 하나가 또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도안을 마주보고 있어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막 엇갈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꼭 유념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심지에 도안을 심지에다가 그렸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씨가 들어간 부분이 이 모양이니까 요거가 꼭 만나야겠죠. 이렇게 그것만 유념을 하셔서 나중에 이걸 심지 안 하고 그냥 패턴에 그리실 때도 이 코가 그게 만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겉감의 겉하고 이쪽에도 겉감의 겉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안감이 있는데 안감의 겉에 시접 1cm만 표시를 해줬어요. 이 1cm 시접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 겉감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안감이 안 나오게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활용하고 싶어서 안감에 시접을 1cm를 줄 거고요. 그리고 겉감에서도 또 시접이 양이 달라져요. 이렇게 도안을 대고 완성선 한번 그려 볼게요. 이쪽도 10펜이니까 지워지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소품이 아니다 보니까는 만드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들고 있네요. 소품이었으면 그냥 간단하게 만들고 이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나중에 아이들, 애기들 뭐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걸 지금 준비해 본 거거든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겉감하고 겉하고 연결을 해 주는데요. 여기 완성선 그렸을 때 만나는 부분은 여기서 1cm 지점이에요. 여기 1cm. 죄송해요. 이렇게 도안이 이렇게 있으면 도안을 안쪽에다가 그려야겠네요. 도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감하고 만나는 겉감의 위치는 여기 1cm가 들어간 지점이에요.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완성선인데 이 여기 1cm 들어간 지점. 여기서도 이게 완성선이니까 1cm. 겉감의 겉하고 완성선에서 안감의 겉쪽에 1cm 표시되어 있고 이쪽은 겉감의 겉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안쪽이 저한테 보이겠죠? 그러면 박는 선은 여기 완성선에서 1cm 지점. 설명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완성선이에요. 도안 여기가 완성이면 박아지는 부분은 완성에서 1cm 들어간 지점 1cm 들어간 지점하고 안감에서는 1cm 시접준 부분 그리고 다시 안감에 겉을 놓고 이렇게 박아지는 부분은 완성이 아닌 여기 들어간 시접 1cm 박아볼게요. 처음과 끝까지 박아주시면 돼요. 시접 다. 이렇게 젖혀 놓으면 안감을 위로 젖혔어요. 그러면 시접 방향은 1cm로 갈 건데 여기를 안감을 1cm 준 시접 그대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안감 1cm 주는 대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시접 방향은 위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지금 완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감이 삐져나오는 부분은 1cm 주었어요. 다리미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합봉을 해야 되는데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겉과 겉이 만나야 돼요. 이렇게 놓고 아까 1cm 시접 박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어긋나지 않게 여기 딱 만나게, 이쪽도 여기 박은 선이 만나게끔, 그래서 시접을 방향 맞춰서 시침비 꼽아 주실게요. 이쪽도 박은 선 위치 찾아서 다시 이쪽도 박은 선 찾고 핀을 꼽아요. 가운데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앞뒤 확인하셔서 시침비 꽂고, 그리고 1cm 우리가 잘라줬죠? 그만큼을 겉감 쪽으로 이렇게 덮어 주실게요. 여기 핀 부분을 잘 꼽아야 나중에 이 여기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여기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핀을 꼽아 주셔야 여기가 어긋나는 거 없이 잘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핀이 꼽아져 있으면 이제, 왜 합봉이라는 부분은 겉감하고 안감이 만나는 부분인데 창구멍이 있어야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창구멍을 위에다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순욱이라는 부분, 이 직선에다가 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3겹 바느질하고 4겹 바느질이 있어요. 뭐 이거는 한복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기는 한데, 창구멍을 여기 순욱 방향에다가 놓을 건데 안감 하나를 젖혀 놓고, 그럼 이게 창구멍이 되는 거예요. 여기 3겹만 우선 창구멍 위치를 막아주고 나머지를 4겹을 박아줄 거예요. 이게 한복에서 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안쪽에서 창구멍이 막아지기 때문에 뒤집어져도 모양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창구멍의 위치는 지금 이 도안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겉감에다 놓고 했더니 역시 이거 안감에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순서를 살짝 떨려갖고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안감 쪽에다가 그리시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럼 창구멍은 이쪽 순욱 부분에서 한 직선 방향에 6cm 정도 둘게요. 그러면 이 3겹만, 3겹 안감 빼고 이쪽 안감 하나, 겉감 2장, 그래서 핀을 움직이지 않게 꼽아 주실게요. 이렇게 군데군데 꼽으시면 돼요. 여기 3겹만 창구멍 위치 박아 볼게요. 안감은 하나 뒤로 젖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창구멍 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4겹이 되게끔 위치 잡아 주신 다음에 이제 핀은 4겹을 같이 꼽아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게. 여기 시접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만큼은 시접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박아주는 데는 어디냐? 여기 창구멍은 아까 박았기 때문에 이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4겹을 다 박아주시면 돼요. 미싱이 없으면 손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손으로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아서. 태교 바느질에 보면 베네쪼고리하고 이렇게 손싸개나 버선 같은 것도 같이 무형원단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다 손바느질로 하시니까 요 버선도 손바느질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겹받기 중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어느 부분을 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직선 부분을 대부분 직선 부분에 창구멍을 줘야 늘어나지가 않아서 저는 여기 순욱, 이렇게 순욱 부분에다가 창구멍을 주었어요. 여기 창구멍 아까 세 겹 박은 데는 까지만 가실게요. 더 가지 마시고. 그리고 되돌아박기, 다시 여기 창구멍 아까 한 대 빼고 그 윗부분 끝까지 해서 다시 되돌아박기. 자, 이 부분은 창구멍이 안 박아져 있죠. 아까 이쪽에서는 세 겹이 다 박아져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창구멍이 있어요. 핀을 빼고 시접을 정리할게요. 곡선 부분은 한 0.7 정도 넘어가지 않게 잘라주시고 직선을 1cm가 되게끔 잘라주시면 돼요. 곡선에 가위집을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단이 어떤 경우는 힘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서 저는 가위집을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시접을 대부분 0.5에서 0.7 정도 그렇게 뒤집어도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쪽 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위집은 주셔야 돼요. 홈은 0.2까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뒤집었을 때 구멍이 나니까 0.2 남겨 놓으시고 이쪽 홈도 가위집을 주세요. 이렇게 조금 잘라 주셔야 모양이 더 이쁘게 나오고, 이쪽 코 부분은 많이 만나기 때문에 시접끼리 여기는 사선으로 잘라 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잘라도 되겠어요. 여기 창구멍 한쪽에서 가름소를 해주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잘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코 부분 같은 경우는 겉감 쪽으로, 여기가 겉감이니까 다리미를 한번 눌러주시면 모양을 뒤집었을 때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 접고 이쪽 접고 다리미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뒤집어 볼게요. 창구멍을 통해서. 창구멍을 뒤집을 때는 가까운 곳보다 제일 먼 곳을 먼저 해주셔야 모양이 깔끔하게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먼 곳, 아니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으면 안감이 먼저 나오죠. 자, 이렇게 도구를 이용을 해서 모양을 이렇게 밀면서 잡아주시고, 버섯은 코가 생명인데 코가 이쁘게 나오는지 봐야겠네요. 안 나오면 이렇게 밀어주면서,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다시 이 부분만 뒤집어서 다리미로 한번 눌러줄게요. 지금 도톰해서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네요.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고 올게요. 이렇게 접어줬어요. 코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은 손으로 해도 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더 움직이지 않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네요. 모양을 잡아주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네요. 그 다음 창구멍이 남았죠. 창구멍 아까 이렇게 접어서 가름수를 해줬기 때문에 모양은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갖고 창구멍은 이제 빨간색 실로 실의 매듭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에다 잡아 놓고 열십자를 놓은 다음에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한 2번 정도, 그리고는 잡아 빼면 매듭이 잘 지어지거든요. 공구르기 할게요. 안쪽에 실 시접이 안 보이게 감춰주면서 이렇게 한 단 뜨고, 공구르기는 될 수 있으면 0.5 내외로, 더 넓지 않게 좁게. 그리고 마감을 할 때는 이렇게 다 바늘 다 빼지 마시고 이 실로 이렇게 2~3번 감아 주시고요. 실 한쪽에 눌러줘서 이렇게 잡아 빼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자르지 마시고요. 안에다가 이렇게 시접을 통해서 바늘을 집어넣어서 빼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한복 원단이 이쁘신가요? 저는 한복을 만들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소재가 좀 다양하지는 않기는 해요. 이렇게 마감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 겉감이 나오게 뒤집어야 되는데 좀 떨리네요. 여기가 잘 모양이 나올런지. 이제 코도 나왔고, 여기도 제가 원하는 대로 여기 어긋나지 않게 아까 핀을 꼽을 때 유념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어긋나 있으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만났고 여기는 살짝 어긋났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차이가.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될 거예요. 다리미를 한번 눌러주고 올게요. 네, 빨간색 겉감, 안감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고 제가 시접을 조금 신경 써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유념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완성은 되었고요. 이제 타레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묶어주는 거 있었죠? 그걸 데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데님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렇게 데님을 양단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색동 원단으로 하셔도 되고 맞아요. 가방 안감도 홈패션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세겹받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뒤집었을 때도 창구멍이 안 보이니까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님을 만들어 볼 건데 이 데님은 대략 이 사이즈에서는 한 55cm 길이로 재단을 하시고 폭은 5cm예요. 그래서 여기를 접어 갖고 골선이 되게끔 접은 다음에 이 부분은 핀을 꼽아 갖고 쭉 핀을 꼽아서 기역자식으로 박으시면 돼요. 대신에 이쪽에 창구멍은 있어야겠죠? 창구멍은 가운데 지점에 한 5cm 정도 창구멍 만들어 주셔갖고 기역자로 쭉 박은 다음에 이 창구멍으로 뒤집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1cm 접고 여기 1cm 접고 해서 완성은 대략 1.5 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어갖고 그냥 박으셔도 돼요. 겉에 상침이 보이게끔 이렇게 접어서 박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안쪽에서 박아서 뒤집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데님을 한번 매어 볼게요. 이 리본 매는 방법도 제가 처음에는 헤매다가 딱 간단하게 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버선을 요 위에다 올려놨을 때 왼쪽을 좀 짧게 가시고요. 이 오른쪽은 좀 길게 해서 요 긴 쪽이 먼저 오고 그리고 짧은 쪽을 위로 올려요. 그리고 한번 돌리고 이쪽 긴 쪽을 골을 잡아요. 그러니까 리본 형태. 근데 저희는 이제 고라고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고름이 잡히는 거. 골을 해서
이렇게 짧은 걸로 감싸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좀 짧게 해야겠네요. 좀 더 당당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네, 저는 어쨌든 한복이다 보니까 크게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고전적이라고 하셔주시니까 좀 감사하네요. 그래서 장식의 의미로 매달아 놓고 싶으니까 한 가지를 더 제안을 드린다면, 이렇게 매듭끈이 있거든요. 매듭끈에다가 연봉 매듭이 있는데, 이 연봉 매듭은 색깔을 정하셔가지고 하나 정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닷비가 있거든요. 이 닷비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 매듭끈 이렇게 연봉 매듭을 집어넣고요. 이쪽 한쪽은 마감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묶으시고, 요 연봉 매듭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쪽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묶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고리를 이쪽에다가 이건 뭐 매듭으로 하셔도 되고 끈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저보다는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이쁜 거를 많이 찾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늘 한쪽에서 빼고, 이게 보기 싫으시면 나중에 다른 요 빨간색 안감으로 덮어 두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저는 오늘은 어쨌든 버섯 만드는 방법에 중점을 두기는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저는 준비한 라이브 방송이 끝이네요. 뭐 궁금하신 거는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